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최윤영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아시죠? 이 캘빈 클라인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꾸 인형에다 여자 옷 입히고요. 여자 옷 자기가 입어보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캘빈, 너는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싫으니? 이렇게 물었더니요. 네, 엄마, 싫어요. 네. 저는 집안에서 내 손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입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엄마가요. 역시 엄마는 달라요. 그랬구나. 네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면서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그때부터 돼줬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가 다르다고 해서 네. 걱정부터 하고, 네. 무조건 뭐 공부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좋은 거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가요? 제 말이 맞나요? 네. 아니, 제가 오프닝을 하느라고 민지 아빠를 소개를 못 드렸어요. 민지 아빠 김현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지 아빠 김현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바꾸는 대화의 기술 그 두 번째 시간 정말 우리를 항상 든든하게 이끌어주시는 길잡이시죠. 이보연 선생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아이에게도 이 좌절을 맛보게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요새 저도 그렇고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이 드는데 네. 오늘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겁니까? 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대화의 기술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 읽기도 하고 나전달법도 했는데 이런 거는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해봐서 조금 익숙한데 지난번 좀 낯선 방법 제3의 방법이라는 거 했어요. 네. 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이따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자, 오늘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김현규 씨 진실 찾기부터 보죠. 네, 김현규의 진실 찾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베넷머리의 진실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찍이 속살을 드러낸 자신의 머리를 보며 부모님을 향해 이런 원망 섞인 투정 부린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어릴 적 베넷머리만 밀어줬어도. 어후. 김현규의 진실 찾기, 오늘은 베넷머리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아이의 베넷머리를 밀어주면 머리카락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문, 엄마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베넷머리,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 머리카락을 말하는데요. 이 베넷머리를 빡빡 밀어주는 것이 옛부터 전해오는 육아법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머리숱이 풍성해지고 건강한 모발로 자란다는 건데 과연 사실일까요? 그러고 보니요, 네, 저희 아들 민재는 베넷머리를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유가 머리숱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밀 게 없었군요. 네, 밀 게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설, 베넷머리를 밀어주어야지 머리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속설은 정말 맞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진실입니까? 제 말이 어떤 건가요? 맞는 건가요? 이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날 때 피부 속에 모낭, 털뿌리라고 하는데 이 털뿌리를 가지고 나는데 피부 겉에 있는 털을 밀어주고 깎아준다고 그래서 이 피부 속에 있는 털뿌리가 모낭이 더 많아지고 새끼치는 것처럼 풍성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타고난 머리카락, 모낭의 숫자는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할머니들부터 부모로부터 그 자식대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지식, 베넷머리를 밀게 되면 털이 많아진다. 이런 잘못된 지식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겠나. 쭉 내려오는 속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머리카락은 태어나면서 조금 지나면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다면 머리카락을 밀어주는 건 좋지만은 머리카락을 민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더 많이 자라고 또 튼튼하게 자라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낭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설사를 한다든지 토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내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이 됩니다. 또 하나 아이가 불편하지 않고 어디가 불편한 걸 부모님이 잘 살펴주시고 또 주변을 잘 조용하게 해줘서 아이가 곤히 잠자게 해주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젖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튼튼한 모발을 가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리털을 밀면 더 두껍게, 더 많이 자란다는 속설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성분들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남성 면도기로 제모는 좀...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오늘의 진실찾기도 확인 완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막 무섭게 이렇게 밀어줄 필요 없이 아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면 아이는 건강한 모발을 갖게 된다는 거 엄마들도 새롭게 알았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갖고 있으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나 전달법, 엄마는 이래, 아빠는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둘 다 문제가 있을 경우 이게 선생님 이게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해봤더니 잘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라면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 욕구를 우선적으로 챙기게 되어 있어요. 네.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 좀 잘 배려 못하고 이제 자기 욕구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엄마도 문제가 있어서 엄마도 내 욕구 채워야지 애도 자기 욕구 채워야지 하게 되면은 격해지면서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음 뭐 이런 제3의 방법 같이 타협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부모님이 서로 대립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쟤는 뭐가 힘든 거지? 저렇게 격하게 하는 거 보면 쟤도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거든요. 그거 좀 살펴주고 내 마음도 좀 살펴주고 그래서 머리 맞대고 어떤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차 성장하면서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어떤 타협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참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 욕구를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사회